환경부가 2026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하루라도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1월 1일이 되자마자 자료를 공개한 건데요. 각설하고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바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보조금 총액을 보면요, 올해 보조금 총액 1조 5,953억 7천만 원, 작년보다 900억 원 정도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7,800억 원으로 작년과 똑같고요, 전기 승합차 보조금은 2,795억 원, 작년 대비 1,264억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전기 화물차 보조금은 줄었어요. 올해는 3,583억 7천만 원, 작년 대비 2,143억 5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대신에 전기차 전환지원금이라는 게 1,775억 원 규모로 새로 생겼습니다.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저공해 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 차는 제외한다. 아울러 신차의 구매 보조금과 지원 규모를 연계하여 성능 좋은 차량을 우대하는 기존 보조금 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편 형식적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가족 간 증여 판매는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지금 타고 있는 가솔린차, 디젤차, LPG차가 3년이 넘었으면 전기차로 바꿀 때 추가 보조금을 준다는 거고요. 부모님이 타던 낡은 차를 자녀 명의로 바꾼 다음에 이걸 바로 전기차로 바꾸면서 추가 보조금을 타먹는 꼼수는 막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기차 전환지원금 얼마를 주나?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역시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신규 구매 전기 승용차가 받는 구매 보조금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100만 원 전액을 지급한다고 하고요. 그 미만은 구매 보조금에 비례해서 지급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전기차가 보조금을 250만 원 받는 차다. 그러면 전환지원금도 50만 원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가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전환보조금 100%, 1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500만 원 이상 받는 차! 현대, 기아 두 개 브랜드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가장 많은 전기차 보조금 443만 원을 받는 르노 세닉도 100% 기준인 500만 원의 88.6%이기 때문에 전환보조금 88만 6천 원을 받게 되고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테슬라 모델 Y는 보조금이 188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37만 6천 원, 올해 기준으로는 이것보다 더 적은 전환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걸로 예상돼요. 왜 더 적은 전환보조금이 될 것인지는 조금만 더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환경부가 전기차 전환보조금 금액에도 차등을 두면서 우리나라 브랜드 현대기아 전기차에 확실한 가격적인 메리트를 제공해 주려는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일이죠. 회사의 이익이 줄어드는 걸 감수하고 어렵게 가격 인하를 할 필요 없이 보조금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차값이 떨어지는 효과를 보게 되니까요. 반면 테슬라나 다른 수입차 브랜드들은 실제로 차 가격을 인하하거나 할인 혜택을 주면서 늘어난 보조금의 차이를 메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과연 환경부의 이런 의도적인 전기차 전환 지원금 정책이 전기차 판매량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인지 올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전기차 전환지원금이라는 게 생기면서 전기 승용차에 지급되는 전기차 보조금 최대 금액은 중형 대형 전기차는 작년 580만 원에서 올해 680만 원으로, 소형 전기차는 작년 530만 원에서 올해 630만 원으로 각각 보조금이 100만 원씩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는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수록 전기차 보조금은 점점 줄이는 것이 환경부의 방향성이었는데 지금 전기차 보급 속도가 환경부의 예상보다 꽤 더딥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11월에 2035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면서 2030년까지 신차 판매량의 40%는 전기차, 수소차로 보급하고 2035년에는 이 비율을 7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42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건데 작년 2025년까지 보급된 전기차 대수가 100만 대가 안 되죠. 그러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남은 5년 동안 320만 대를 보급해야 되고 이걸 나눠보면 연간 64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보급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작년이 역대 최고로 전기차가 많이 팔려서 22만 대가 팔렸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판매량을 3배 가까이 끌어올려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면 이 목표는 사실상 달성하기 힘들다고 봐야겠죠. 가뜩이나 지금 전기차 완속 충전 요금도 오르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도 30%로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보조금에서라도 좀 베네핏을 남겨놓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실제로 서영태 환경부 녹색 전환 정책관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은 매년 100만 원씩 단가를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다. 단 매년 신차 판매 비율이 지속 상승한다는 전제였다. 전기차 화재로 보급 속도가 많이 느려지면서 상대적으로 보조금 축소 속도가 보급 속도보다 더 빨라지는 문제가 발생해 단가를 유지한 것이다 라고 전기차 보조금 최대 금액을 늘린 이유를 밝히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여전히 5,300만 원 미만 전기차는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요. 8,500만 원 미만까지 전기차는 50%, 그 이상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것도 동일합니다. 다만 내년 2027년부터는 이 기준을 강화해서 5,000만 원 미만에만 100% 보조금을 지급하고 8,000만 원 미만에는 50%, 그 이상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이걸 미리 반영해서 이미 모델 Y 프리미엄 RWD 가격을
4,999만 원으로 인하했습니다만 다른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파격적인 가격 설정을 단기간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내년 보조금 변화를 올해 미리 예고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1년 동안 시간을 두고 내년 전기차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형 전기 승합차 보조금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작년까지는 승합차 기준이 중형, 대형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중형 승합차는 보조금 최대 5천만 원, 대형 승합차는 보조금 최대 7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승차 정원 11인에서 15인, 크기 7m 미만인 차량을 소형 전기 승합차로 따로 분류해서 보조금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단 현대차에서 나오게 될 스타리아 일렉트릭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내연기관에 있던 11인승 모델이 전기차로 나오면서 보조금 1,500만 원을 받을 게 거의 확실시 되고요. 여기에 어린이 통학용 모델은 추가로 1,500만 원이 더 나와서 최종 국고 보조금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침 스타리아도 어린이 보호 차량 킨더 이 11인승 15인승 모델이 있는데 이게 전기차로도 나오면 보조금이 3천만 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상당하겠는데요. 원래 스타리아 일렉트릭이 나오면 직접적으로 경쟁해야 될 모델은 기아 PB5 패신저였습니다. 그런데 PB5 패신저는 일반 승용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이 468만 원에 불과하죠. 이런 상황에 스타리아 일렉트릭 11인승 모델이 1,500만 원 보조금을 받는 소형 승합 모델로 출시가 되면 기아 PB5는 패신저 모델에서는 승부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조금에 따라서 현대 스타리아 일렉트릭은 승객을 태우는 차로, 기아 PB5는 짐을 실는 차로 역할이 딱딱 나눠지게 될 것 같아요. 하나 걱정되는 게 있기는 한데 설마 보조금을 많이 받는 만큼 가격도 더 많이 올려서 나오진 않겠죠? 현대차가 스타리아 일렉트릭을 합리적인 가격에 내놓기를 기대해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소형 전기 승합차 보조금이 따로 생기는 거 나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중형 전기 승합차로 분류돼서 보조금을 받던 차들을 보면 트라베리, 세레온 같은 차들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중국 양저우 아시아스타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차인데 옛날에 그 중국 차죠. 중국 차라는 국적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차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수입사도 계속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었죠. 그럼에도 지금까지 승합차에서 제대로 된 전기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 차들이 보조금을 5천만 원 가까이, 어린이 통학용 모델로는 1억 원 가까이 가져가면서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소형 승합차 보조금이 따로 생기고 여기에 현대차가 만든 스타리아 전기차가 투입이 된다면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타기에 믿을 수 있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2026년 전기차 보조금 흐름을 살펴보면 작년보다 보조금을 더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등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이제는 1등급 기준을 기존 리터당 500W시에서 525W시로 늘렸고요. 2등급 이하 기준들도 덩달아서 다 비슷한 정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NCM 배터리 차들은 확실하게 보조금을 가져가고 에너지 밀도가 낮은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들은 4, 5등급을 받게 해서 보조금을 최소한만 주겠다는 환경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현대기아 전기차들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을 유지하겠지만 LFP 배터리를 쓰는 테슬라 모델 Y 프리미엄 RWD 같은 차들은 보조금이 4, 5등급으로 떨어지게 돼서 작년보다 더 적은 보조금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기본 보조금이 깎이면서 올해 새로 생긴 전기차 전환 지원금도 비율대로 깎여서 받게 됩니다. 아무튼 이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등 정책은 찬성과 반대 측 논리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일단 찬성 측의 논리는 국민 세금은 국산 기술 보호와 더 좋은 기술에 쓰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판매되고 있는 LFP 배터리 전기차 모두 다 중국산 배터리입니다. 중국 CATL과 BYD 배터리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죠. 이런 차들의 보조금을 많이 주면 결국 우리 세금이 중국 배터리 업체로 흘러 들어가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 우리나라 배터리 3사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NCM 배터리의 강점이 있으니까 이 국산 배터리 경쟁력을 지켜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차등하는 건 필수 불가결한 방어막이라는 것이죠.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NCM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훨씬 더 높고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건 같은 무게의 배터리를 실었을 때 NCM 배터리가 더 멀리 주행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라가 주는 보조금이라는 건 이렇게 기술이 더 뛰어난 제품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기술이 떨어지는 제품이 같은 보조금을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반대측의 논리도 역시 두 가지죠. 첫째, 안전 측면에서는 LFP 배터리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단순히 에너지 밀도로 기술적인 우열을 나눠서 보조금을 차등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둘째, 전기차 대량 보급을 위해서는 LFP 배터리가 더 알맞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전기차 선택을 망설이는 이유는 역시 비싼 가격 때문이죠. 소비자는 1회 충전으로 500km를 주행할 수 있는 고급 전기차보다 350km를 가더라도 3천만 원대로 살 수 있는 저렴한 차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렴한 전기차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LFP 배터리 탑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CM 배터리보다 가격이 30%가량 더 싸기 때문이에요. 이건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르노도 메르세데스 벤츠도 저렴한 모델의 LFP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기아도 유럽에서 PB5를 팔 때 가장
저렴한 트림에는 LFP 배터리를 탑재합니다. 전 세계가 가성비 전기차로 흐름을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고성능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보조금 정책은 비싼 차에 보조금을 더 주고 싼 차에는 보조금을 덜 줘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더 높은 차에 보조금을 더 주는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가산점의 형태가 돼야지, 지금처럼 기준에 못 미친다고 보조금을 30% 이상 깎아버리는 페널티 방식은 조금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바뀐 점은 혁신기술 보조금입니다. 작년까지는 전기차에서 전기를 꺼내 쓰는 V2L 기능만 있으면 20만 원의 보조금을 줬는데 올해부터는 이걸 반으로 쪼개서 V2L 10만 원, 그리고 PNC 기능에 10만 원을 줍니다. PNC는 플러그인 차지의 약자입니다. 전기차 충전하기 전에 충전소 화면 터치하고 회원카드 태그하고 인증이 되면 충전기 꺾고 이럴 필요 없이 전기차 충전기를 차에 꽂으면 바로 충전이 되는 기능이에요. 이런 기능에 추가 보조금을 주는 거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테슬라 차들 다 지원되고요. 현대기아 제네시스 차들도 이핏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도 한국전력과 PNC 계약을 해서 이 10만 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수입차 업체들도 PNC 기능을 속속 탑재하거나 업데이트해서 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문제는 충전기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채비, GS 차지비를 포함해서 12개 넘는 충전 사업자가 PNC 기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 체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PNC 기능을 탑재한 신규 충전기 설치도 좋지만 실제로 전기차 이용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PNC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끔 기존 인프라에 대한 업데이트도 좀 병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환경부의 2026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올해 보조금 정책 역시도 환경부가 특정 전기차를 위한 판을 깔아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밀어주는데도 전기차 판매량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차 자체의 매력이나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지 되돌아봐야겠죠. 환경부가 보조금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 제조사들이 차량 가격 자체를 내리지 않는다면 배기약이 무효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보조금 정책이 기대기보다는 제조사들의 시원한 가격이나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차플레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